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112명 발생해 125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일째 500명대를 이어갔지만 신규 확진자는 8만 명대로 사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산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의 1, 2차 접종에 활용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 날짜는 오늘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을 각각 긴급 승인했습니다.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백신으로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2차 접종 이후용으로 사용됩니다. 거브라야소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감염 위험이 큰 사람들의 활동에 변화가 생기면 원숭이 도착 확산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도착이 여러 남성과 성적 접촉을 하는 남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행동을 바꾸면 발병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정부 대표단이 미국 정부의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미국의 각 부처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12명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12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6,876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4명 감소한 555명으로 9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소 줄었는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8만 1,573명으로 어제보다 2만 2천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1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토대로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4분기에 시작됩니다.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고 일반 성인도 원할 경우 맞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은 2주 전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량된 이가 백신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분기에 도입되는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두 가지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 시 중화항체, 즉 면역력이 오미크론 BA1에 대해서 기존 백신보다 1.75배, 지금 유행하는 BA5에 대해서도 1.69배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개량 백신은 추가 접종용으로 허용돼 2차까지 기본 접종을 마쳐야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백신 접종일 또는 확진일 이후 4, 6개월 이후 접종이 권고됩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가 1순위, 50대와 기저질환자가 2순위입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성인은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고령층, 임신부 등에게 계절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접종에서부터는 어떠한 차수 개념보다는 계절 또는 시기 개념의 백신 접종하는 정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가 백신으로 약간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개발이 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서 정책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1, 2차 기본 접종만 허가받은 상태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96%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걸 고려하면 당장 수요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도 곧 보급이 되는데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1 백신을 오늘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18세 이상 성인의 1, 2차 접종에 활용되며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일은 오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오는 5일부터 보건소 또는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부작용 우려가 적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할 예정인 개량 백신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수정해 만든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 국내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에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한 백신을 주문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에 착수한 뒤 최근 긴급 사용을 신청했고 미국 FDA는 이를 승인한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영국은 모더나의 새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새 백신은 이전 변이는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염성이 높은 BA4와 5에도 맞춘 2가 백신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변이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eople once they get boosted with the vaccine to generate antibodies that can neutralize both, original variants and the Omicron variants, but also the variants in between. 이들 백신은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투여됩니다. 화이자의 새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곧바로 자문위를 소집해 고위험군을 포함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주말 동안 배송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내에서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거브라야소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8월 31일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숭이 도착의 백신 공급이 부족하지만 감염 위험이 더 큰 사람들의 활동에 변화를 주도록 개입을 하면 원숭이 도착 바이러스 확산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원숭이 도착이 대부분 여러 남성 파트너와 성적 접촉을 하는 남성에게서 발생하며 이들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WHO는 지금까지 보고된 전 세계 원숭이 도착 발병 건수는 5만 496건이며 사망 사례는 1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고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는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561만 세대에서 월 평균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낮아집니다. 보수의 고소득 직장가입자 2%는 보험료가 오르고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게 됩니다. 역대급으로 강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몸집을 불리며 북상 중인데요. 명절 대목을 앞둔 과수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진 않을까 걱정이 깊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발 700m 산 중턱 고랭지에 있는 사과 농장. 새빨간 열매가 온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당연히 바쁠 때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분주합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와서 지금 사과 수확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또 태풍도 온다고 해서 지금 서둘러서 지금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익산의 배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손 하나가 아쉬울 때라 별 수 없이 사람을 더 썼습니다.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이금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수확할 수 없는 품종들입니다.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지지대를 세워 묶으면 가지가 꺾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점검해 깊이 파야 합니다. 벼는 태풍이 지나가기 전 최대한 물을 깊게 내서 쓰러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과실이 비바람에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피해이기 때문에 과실을 단단하게 결과지를 묶어주면은 낙가율을 20% 이상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 자신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릴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들 거란 예보가 있는데요. 애써 지은 한 해 농사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서 유엔이 1억 6천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의 지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3분의 1의 물에 잠길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에 홍수가 발생하기 전후를 비교한 위성 사진입니다. 반듯하게 정리됐던 경작지와 주택들이 온통 누런 흙으로 뒤범벅됐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이번 홍수로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택 100만여 채가 부서졌고 끊어진 다리가 240개 이상입니다. 이재민 수는 3,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직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홍수까지 겹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1억 6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미국도 3천만 달러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중국 등이 구호 물품을 실은 항공기를 급파했고 한국도 3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장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At my command, that every penny will be spent in a very transparent fashion. Every penny will reach the needy. 파키스탄 정부는 피해 복구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5천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식량 부족으로 인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앙숙인 인도로부터 채소를 수입하고 러시아산 밀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간 8월 31일 양국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양국 정부 간 실무 논의에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등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동맹으로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동차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 GM과 합작해 만든 첫 번째 배터리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가 이같이 밝혔다며 오하이오주에 있는 첫 번째 공장 워런 플랜트에는 직원 800명 이상이 고용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생산은 2019년 12월 당시 LG화학과 GM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여 만입니다. 이 공장은 미국에서 계획 중인 4개 공장 가운데 하나로 생산된 배터리는 GM 전기차에 공급하게 되며 이번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희소 유전질환은 2,000명당 1명 이하로 발병하는 매우 드문 유전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어떤 희소 질환에 연관됐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분석한 희소 유전 질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환자의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병원성 유전자 변이, 유사 병원성 변이, 불확실성 변이 등 5개로 분류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엔 사람이 일일이 작업해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던 유전자 변이 해석 시간을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해 5분 내외로 줄였습니다. 기본 한 사람당 8만 개 정도의 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8만 개의 변이에서 하나의 이제 원인 변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보통 엑셀로 필터도 하고 여러 DB도 써고 그런 것들을 다 수기로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2-3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걸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희소 유전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 데이터 1억 건 이상을 바탕으로 변이가 속한 유전자, 변이의 발병 빈도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해석 능력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희소 유전 질환에 따라 유전자 변이 수는 천차만별인데 질병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한 변이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예측해줍니다. 변이가 환자의 증상과 얼마나 잘 맞는지 희소성 등을 알고리즘으로 정량화해 의사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법으로 기계를 자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단 기계가 한번 걸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변이가 나오는데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 요거는 병과 일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등급을 전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거를 걸러진 걸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개발업체는 최근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난청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의료진의 진단과 정확도가 97% 일치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희소 질환의 80%인 8,000종 이상은 유전 질환입니다. 방대한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유전자 분석이 희소 유전 질환 진단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낙동강 물을 끌어다 만든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나 지자체의 기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엄격한 해외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치보다 5배가 높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녹색 물감처럼 보이는 이곳은 부산 낙동강입니다. 이 물을 끌어다 만든 영남권 지역의 수돗물을 환경단체와 대학 연구팀이 분석해보니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녹조에서 검출되는 이 물질은 사람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 최근에는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배, 적게는 1.7배 수준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부산과 대구, 경남 창원의 가정집과 식당 수돗물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의 감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먹는 물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그 생식 기능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캘리포니아 기준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부는 국내 기준치 이하인데다 수돗물의 검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돗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갈수록 심해지는 낙동강 녹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물을 가둬두는 보의 수문을 열면 녹조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이럴 경우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낙동강의 양수장 설비를 개선하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이제 고쳐내야만이 현재 농민들도 농사를 마음 놓고 짓고 저희들은 또 수문 관리를 통해서 수문 개방을 통해서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됩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둘러싼 오랜 논란, 정부와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상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택배 조회나 승차권, 명절 인사 같은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자 사기 신고와 차단 건수는 151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42%인 63만 9천여 건이 명절 기간인 1월과 2월, 9월에 발생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뒷걸음질 쳤지만 민간 소비가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내 경제가 0.7%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으로 1분기 성장률 0.6%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소폭 커졌습니다. 민간 소비가 의료 같은 준내고제와 오락 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2.9% 성장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0.5%, 0.2% 늘었습니다. 반면 수출과 수입은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원유 등을 중심으로 각각 3.1%, 1%씩 줄었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 GNI는 전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가 모인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1% 상승하며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1% 뛰었다고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가장 높은 데다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프랑스는 6.5%, 독일은 8.8%, 이탈리아는 9.0%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의 3국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기록적으로 오른 게 주요 원인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8.3% 뛰었고 식료품과 주류 담배는 10.6% 올랐습니다. 공업 제품은 5.0%, 서비스 가격은 3.8% 각각 상승했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며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달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The Governing Council judged that it is appropriate to take a larger first step on its policy rate normalization path than signaled at its previous meeting. 오는 9일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빅스텝이 기정사실로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전망 완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8월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9달러, 2.3% 하락한 배럴당 89.5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가는 오펙의 감산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루 전에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8월 한 달에만 9.2% 하락해서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일이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닌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로 담수를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기존 담수화 기술보다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막 중류법 단수화 기술을 개발한
키스트 송경근 박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